반갑습니다. 자, 8강 하겠습니다. 8강 제3절 용도지구네요.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8강 용도지구도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자, 용도지구 제3절입니다. 용도지구라는 것은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우리가 배웠습니다. 앞전 시간에 용도지역은요,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는 1차적인 토지 이용 제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빈틈없이 빠짐없이 절대 중복되지 않게 결정되는 바로 1차적인 우리 토지 이용 제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도지역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지역들별로 첫 번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이 강제 발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가니까 이 건물 규모입니다. 규모가 또 제한된다 해가지고요. 규모의 표현이 보시면 어떤 건폐율, 또 이제 상한선이 결정이 딱 되어지고요. 또 용적률의 그 상한선도 결정이 딱 되어서 여기에 부합되게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용도지역이 결정이 딱 되어졌습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준주거지역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보시면요, 이 준주거지역은요, 일단 건축 제한 보시면 원래 원칙은 어떤 주택 위주로 형성이 되어서 주거 기능 위주다. 그런데 각종 어떤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보완될 수 있는 이런 장소라고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준주거지역은요, 건폐율의 그 상한선이 최대로 70%까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적률의 그 상한선은요, 500%까지 상한선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땅 주인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주택이 원래 유지가 되는데 땅을 가진 분들이 말입니다. 토지를 이용할 때 주택이 그렇게 썩 수익성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아주 높은 상업과 업무 기능, 이것이 수익이 아주 높습니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땅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 건축 행위를 할 때 주택 등의 빌라 지어서 분양하기보다는요, 상가 빌딩을 지어서 또 업무용 빌딩을 지어서 이용한다. 해서 오피스텔, 원룸을 지어서 월세 수익을 올린다. 또 상가를 지어서 월세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땅에서 여기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선택입니다. 선택. 요 규모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원래 주택 기능 중심인데 땅 주인들이 다 상업 기능으로 이용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제한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만 맞추면 똑같은 제한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특정 장소 일부가 보니까 인근에 학교가 있다. 학교 시설 보호를 위해서 상권이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요 안에 무슨 각종 PC방이라든지 오락실 등이 있으면 애들 교육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준주거인 상태로는요, 이런 식의 영업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일대만치는 학교 시설 보이는 요 장소의 어떤 시설 보호를 위해서 학생들의 정서 환경을 위해서 요쪽 지역만치는 PC방과 오락실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싶어요. 이럴 때는요, 준주거를 놓아둔 상태로 이쪽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우선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또 특정 서임새의 용도를 제한을 할 수 있는 별다른 어떤 장소 지구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장소는 준주거이고 상업기능 이용이 가능해도 요 상가 영업하는 행위 중에서 요것만 못하게 따로 제한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특정한 목적이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인 용도 지역 안에 일부 토지입니다. 일부 토지에 또 다른 어떤 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또 제한을 또 완화하기 위해서 이 토지 일부 장소입니다. 국토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놔둔 상태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행위를 또 제한하거나 또요, 어떤 제한을 또 풀어준다. 완화의 어떤 목적이 필요할 때 일부 장소를 또 다른 용도 지구라는 것을 결정을 딱 해주면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토지 이용 제한을 또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소에 또 다른 어떤 목적에서 지역 제한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도지구는 국토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의 특징은요,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그 장소가 어떤 미간지구도 제한해보고 또 경관도 제한해보자 해서 각가지 목적이 필요하면 중복 결정이 되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2차적인 어떤 토지 이용 제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 용도지구 첫 번째입니다. 종류가 딱 나옵니다. 종류. 이 종류는요, 역시 국토계획법에서
보시면 크게 10가지로 구분을 해둔다라고 하고요. 또 대통령령에서 26개로 세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먼저 박스를 딱 보시면 크게 보시면요. 자, 우선 고도를 제한해보자. 높이를 제한하자 해서 고도지구란 어떤 용도지구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도 어떤 제한해보자. 경관의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관을 또 좀 보호하자 라는 의미에서 경관지구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미관의 유지를 위해서 미관의 형성과 미관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 미관지구라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고경미라는 이름이 딱 나옵니다. 제 친구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어떤 무엇을 또 보호해보자 해서 보존해보자. 보존지구라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보존지구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설, 어떤 특정한 시설도 보호해보자 할 때 시설보호지구라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시설보호지구도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취락지구라는 것도 나오네요. 취락지구. 시골, 어떤 시골 마을들을 정비, 재개발해보자 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개발을 집중 육성해보자 해서 개발, 어떤 진흥지구라는 것도 보입니다. 개발, 진흥지구. 특정한 개발을 육성해보자. 이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경미 보시기에 또 방화, 어떤 재해를 방어해보자. 방제지구라는 것도 나오고요. 화염, 불이 잘 붙는 장소가 보인다 할 때 이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서 방화지구라는 것도 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보시면 특정한 어떤 용도를 제한해보자 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것도 보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것이 딱 보이네요. 그래서 총 10가지로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미, 보시, 취계, 방방턱 이렇게 두 문자를 따시고 외우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미란 친구가 있는데 보시면 취해서 개가 된다. 특별히 방방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미, 보시, 취계, 방방턱. 고경미, 보시, 취계, 방방턱. 이렇게 여러분들 좀 유치해도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도지구의 목적은 당연히 높이의 제한이 있다랍니다. 근데 또 세분이 딱 세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보통은 최고 높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의 어떤 제한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어떤 곳은요, 어떤 그 일대의 지하철이라든지 많은 어떤 사회적인 자본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높게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고도 낮입니다. 높이의 제한뿐 아니고 낮이의 제한, 최저고도 지구도 보시면 시가제한에 군데군데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세분이 될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경관, 형성되어진 경관을 쫙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보통 자연경관 지구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변, 강변이나 멋진 해안가 인근의 수변 경관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수리라는 곳은 멋진 강변이라든지 또 부산 해운대 쪽에 어떤 수변 환경이 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변 보호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형성되어진 시가지입니다. 시가지의 어떤 조화로운 어떤 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지 경관지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자수시 이렇게 또 구분이 다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고저, 경관지구, 자수시. 오른편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또 박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입니다. 자, 미관지구 보시면 미관지구는 다시 이것이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또 보입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 다음에 보시면 일반적인 미관지구다. 일반 미관지구 참 흔히들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 형성되어진 중심지의 미관을 또 보여보자. 중심지의 미관지구 있습니다. 그래서 역일중의 경우다. 역일중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요, 시가지는 경관인데 중심지는 미관이다. 살짝 바꿔서 집어넣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가지는 경관, 중심지는 미관에서 시경, 중미에서 시가지는 경관이다. 중심지는 미관. 거기 구분해서 요 두 개 구분을 딱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존지구가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위에 보니까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인데 역사문화란 말같이 똑같습니다. 역사문화란 말 똑같이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 역사문화 환경자가 딱 붙어요.
환경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역사문화하면 미관지구인데 역사문화 환경자가 딱 붙으면 보존지구입니다. 요 두 지역 차이점은요,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적이 있던, 근래에 나왔던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중요한 어떤 구분입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는요, 역사문화적인 건축물 자체의 미관의 유지를 위해서 일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적인 건축물 형성이 되어진 그 건축물의 미관 유지란 말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하면요, 형성되어진 그 일대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지역과 그 시설 일대의 보호와 보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 역사문화적인 건축물의 자체의 미관을 유지한다. 미관 유지하는 말이 꼭 나옵니다. 미관 유지. 이쪽은요, 시설과 지역 일대의 보호와 보존이다. 그래서 아고 문구에서요, 무슨 역사문화적인 이란 말 딱 나오면서 뒤에 미관의 유지란 말 나오면요, 역사문화 미관지구. 근데 시설과 어떤 지역 일대의 보호와 보존하면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규모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가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중심지 어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됐습니다. 중요시설물.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일반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사시설 보존지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군사시설 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이렇게 배치를 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생태계, 흔히들 생태계 보존지구 참 많이 보십니다. 생태계가 보존된다. 생태계 보존지구가 제일 많겠죠. 생태계 보존지구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 특정한 시설도 보여보자 해서요. 자, 학교시설, 우리 학생들 학교시설 보호를 해보자. 그 다음에 공용시설을 또 보여보자. 공용시설 보여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항만시설도 보호하자. 부두 인근의 항만시설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공항시설의 어떤 보호도 필요하다. 공항시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공항공이라고 합니다. 학공항공, 학교시설, 공용, 항만, 공항인데요. 여기 공용도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공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공공용시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은 각종 어떤 지하철, 역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중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용이 아니고요, 이 공용하면요, 행정청이 쓰는 어떤 시설 보호지구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보호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용이 아니고 행정청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시청사라든지 정부청사 일대 보호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대전 가시면 관청사 있죠. 또 이번에 이전되어진 큰 어떤 우리 행정청사들이 있으면 그 일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사 보호지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용은 행정청 이용시설 보호지구다. 이렇게 행정 목적에 필요한 건물들 보호지구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고요. 행정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행정 목적의 건물들은요, 공용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주십시오. 자, 취락지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락지구 이건요, 다들 보시면 제한의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이건 제한이 아니고 완화입니다. 완화. 그래서 시골 취락,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10가구 이상이 있으면 취락지구인데요. 시골 마을에서는요, 원래 시골에서는 건폐율이 20%입니다. 20%인데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 혜택을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골 취락의 형성, 시골 마을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비시켜준다. 그래서 시골 취락 정비를 위한 목적입니다. 취락 정비, 시골 마을을 재건축, 재개발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래서 보통 시골 마을에서는요, 건축행위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취락지구에서는요, 건축행위가 좀 쉬워지고 또 다양한 이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요건요, 자연 취락지구가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진 시골 마을의 표현이 그냥 보통의 농촌이다 해가지고요, 보통의 녹지라든지 또 관리 지역이라든지 또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 녹한 농자, 시골, 요 지역 안에 있는 시골, 보통의 시골 마을 보호지구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보통의 시골 마을이다. 녹한 농자라고 하는 요 용도 지역 안에 있는 시골 마을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집단 취락지구 요건 말입니다. 요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란 요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린벨트, 그 지역 안에 있는 시골 취락 보호를 위해서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요, 용도지구라는 것은요, 특정한 목적만 있으면 용도 지역을 불문하고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락지구는요, 특정한 용도 지역 등 지역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취락지구라는 것은 보통의 시골 농촌 마을, 녹관 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안에 있는 시골 취락 보호 목적이고요. 이쪽은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서 위치가 제한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취락주가 있습니다. 중요한 상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개발 지정 해보자. 이것도 개발 지정을 위해서 제한을 완화 풀어주는 것입니다. 개발을 집중 육성하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건요 보통은 주거 개발 지정과 혼외들 제일 많이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산업유통, 각종 어떤 공장이라든지 창고 등을 짓기 위한 산업유통, 물류센터가 형성이 되어진 곳에 개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 또 관광 휴양 개발 지정주도 시골 가시면 저기 좋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관광 휴양 개발 지정주. 그다음에 요거 이걸요 합쳐가지고 주거산업 합쳐가지고 이렇게 복합을 한다. 복합개발지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 말고 기타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그냥 특정 개발지정에서 또 다른 목적에서 또 개발을 또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 광복특에서 5가지의 용도 지구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지만요 이 주민들이 개발지정 가운데에서 요 산업유통개발지정주에 대해서는요 주민들이 일반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 그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동의받으면요 일반 제한도 가능하다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제지구, 방제지구는요 보통은 어떤 시가지 방제, 시가지 안에서 보시면 홍수가 날 때 막 배수구가 막히고 물이 넘치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방제도 필요합니다. 흔히들 자연 방제는 또 많이 있죠. 자연 방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 해가지고요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지구, 자연적인 어떤 뭐 풍수지라든지 각종 어떤 해안 일대의 해일이 넘친다 한 것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와 자연적인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는요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시장 밀집지역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세분이 안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그 특정한 용도, 특정한 건물의 쓰임새를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건물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인데 목적이 뭐냐면 주거 기능의 보호와 그 다음에요. 각종 어떤 애들 교육 환경의 어떤 보호입니다. 이 보호를 위해서 유해한 시설, 각종 어떤 많죠.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의 유해한 시설들을 설치를 금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목적은 특정한 용도의 설치를 제한한다. 목적이 뭐냐? 주거기능과 청소년 등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는 목적이 중요한 어떤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의 그 의미 차이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는 건축물 자체의 미관유지, 이건 지역과 시설대의 보호와 보존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시설물 이것은요 군사시설 보호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용시설 보호지구는요 공공용이 아니고 행정 목적에 필요한 건물 보호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연취락지구는 보통의 농촌마을, 녹지관리, 농림자연보존지구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지구, 집단은 그린벨트 개발장구간에서만 위치할 수 있다. 위치 차이점도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 특정 제한지구는 그 목적이 뭐냐니까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서 보시면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목적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그 의미를 문제 시험에 잘 뜨니까 이렇게 의미 특징 있는 몇 가지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97페이지까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고요. 자, 98페이지가 봅니다. 98페이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은요, 용도 지역은 그 종류가 몇 가지냐 하니까 용도 지역은 크게 4가지가 구분되어 있고 중간 분류 9가지가 있고 21가지 세분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요, 법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법이 밝히지 않는 이상, 이 법이 밝히지 않는 이상 예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구도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도 지구는요, 이 법에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추가로 더 만들 수가 있다. 즉 예외가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98페이지에 네모 3번에 이제 1번에 있습니다. 관로 1번에 용도지구는 신설이 가능하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또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신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을 딱 보니까 뭐냐 하니까요. 자, 필요할 때 여기 있는 요 고경미, 보시치계, 방방턱 이것 말고 또 필요할 때는요. 용도지구 추가로 신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그 시도대에 있는 지방조례로서 신설할 용도지구의 어떤 명칭을 딱 정합니다. 여기에 없는 무슨 문화지구 이런 거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화지구가 있습니다. 문화지구는 있어요. 명칭을 딱 정하고요. 그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에서 더 만드느냐, 또 제한되는 내용, 제한되는 건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딱 정합니다. 정해요. 그런데 이 목적은요, 다른 용도 지구, 또 다른 용도 지역 가지고 이룰 수 없는 또 별다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제한사항은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사항을 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정한 것을 또 어떤 그 해당 그 지방에 지정할 때는 말입니다. 지정할 때입니다. 이것을 정한 것을 지정할 때는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요걸 통해서 지정 결정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해당 그 특정 장소에 용도주가 딱 탄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들 곧 뒤에 나오고요. 또 용도 지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 지역과 다른 용도 지구와 또 용도 구역으로 이룰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한들을 풀어주는, 완화해주는 그런 신설이면요, 지방에서 다 푸는 지역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화하는 신설은 되어서는 안 된다. 금지합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신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한을 강화하는 그런 장소만 될 수 있지, 완화하는 신설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방갈로 2번에 또 추가 세분이 보입니다. 이 말은요, 고도지구, 현관지구, 수시, 미관지구, 역일중,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 학공, 항공, 취락자지, 개발, 주산, 광복특, 또 방제, 시자, 방특, 이렇게 요거 세분 안 됐지만 세분이 쭉 되어 있죠. 요 세분 되어진 것 말고 추가로 또 세분 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건요 보시면요, 자,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준다라면 추가로 세분 또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근데 모든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보세요. 경관과 미관지구, 수시, 또요 역일중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추가로 또 세분을 다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요, 조례에서 정한다면 추가 세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죠, 특정용도. 이 특정용도 보시면 세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요, 조례에서 정한다면 또 세분, 안 되어진 세분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특입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요, 조례에서 정한다면 추가로 세분 또 할 수 있다 해서 경미특만 추가 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관로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관로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용도지구는 맞냐? 용도지구라는 것은 지정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래요. 하지만요, 이게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에서는요, 업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업무적 대상 지역이 있다,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이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딴 건 다 할 수 있다, 근데 방제지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지역은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보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냐라고 하니까요, 박스 안에 보세요. 연안침식 관리국입니다. 연안침식 우선 관리국이다 라는 말 딱 보입니다. 이건요, 연안유격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해안, 강이 아니고 해안입니다. 바다 해안. 이 바다 해안입니다. 바다 해안에서 반경 500m 안에 계속 태풍이 분다, 해일 친다 할 때 아주 침식이 계속 되어집니다. 막 그 흙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연안 침식 관리구역이라는 곳이 딱 보이면요, 업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할 겁니다. 또 두 번째요, 최근 10년 안에 동일한 같은 재해가요, 2번 이상 요것이 발생이 딱 되어서 인명 어떤 피해가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 때는요, 그 다음 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 지정을 해야 된다 해서 방제지구만치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업무적인 대상적이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자, 이러한 용도지구의 내용을 쭉 보셨고요. 다시 앞으로 딱 넘어가시면 96페이지 제 앞부분에 가시면 이런 용도지구를요. 두 번째입니다. 지정, 변경, 세분합니다. 지정, 변경 등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첫 번째, 바로 목차 첫 번째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구분과 지정, 이런 박스를 보는 96페이지 박스 바로 위에 문장을 딱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배웠죠. 저번 시간에. 용도지역은요, 지정하는 절차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해가지고 결정권자 통상직이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가 도시군 관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요 용도지역은 지정에 예외가 있다.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공유 수면 매립지 특례라든지 도시지역 간접 특례 등등이 있었어. 그런데요 용도지구는 말입니다. 종류에서는 예외를 많이 둘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정하는 절차만치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만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권자 시, 도지사, 대도시, 국장이 용도 지구의 지정만치는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해야지 지정 특례는 뭐 어떤 다른 현상을 안 받고도 지정되었다, 간주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정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그러면 용도 지역일 때도 보시면 이런 행위 제한이 있었죠. 건축 제한과 규모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대통령령, 법령에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 아닌 예외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용도 지역의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을 딱 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 조례에서 더욱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라는 것은요, 그 목적과 종류 등은 법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이 용도지구는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용도지구는요, 아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입니다. 어미 같은 경우는요, 요 어미입니다. 요 어미들은 다 법에 나와 있어. 어휘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요, 목적도 법에 나와 있다 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은데 그 지역별로 각 지구마다의 제한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어떻습니까? 역사문화 미관지구인데 서울시에 있는 역사문화 미관지구하고요, 저 경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지방에 있는 미관지구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적과 어휘는 같은데 그 제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요, 일단 그 행위 제한, 용도 지구를 정한 것은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대부분 다 강화인데 완화되는 것도 있어요. 같이 그 행위 제한상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그 어휘는 법에 나와 있지만 행위 제한상은 원칙은 다 지방에 일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지방 실정에 맞게 하세요라고 해서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아니고요. 도시군 계획, 조례. 그 지방 조례로서 각종 어떤 그 지역의 실증에 맞는 행위 제한을 정하세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부 다 그 지방 조례에 보시면 각 용도 지구별로 제한상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상은 조례 보세요. 이렇게 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등장을 하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냥 쭉 나왔죠. 자, 99페이지입니다. 행위 제한에서 원칙은 조례 정한다 해서 쭉쭉 넘어가세요. 하나 넘어가시고 그 본문 내용들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101페이지를 가보시면 오른편 이번에 예외에서 박스가 쫙 보이죠. 요 박스입니다. 요 박스를 보셔야 되는데 요 박스를 보시면 행위 제한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몇 가지가 나온다. 예외가 있는 그 용도지구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높이 제한 지구죠. 제일 처음에 나왔죠. 이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높낮이 결정은요, 조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참여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한다 해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통상직이 결정 절차,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이 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정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용도 고도지구를 정해줄 때 그때까지 정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그 높이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높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쭉 다 넘어가시다가요. 이쪽입니다. 이건 다, 이쪽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보시면요. 그 지방 조례입니다. 조례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보호지구도 다 조례 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마지막에 이겁니다. 공항시설. 두 번째 가시면 요 공항시설 보호지구 요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공법이라는 법에서 행시한상을 정한다 해서 공항시설 인근 반경 얼마까지 높이를 4층 이하로 낮추세요. 이렇게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설 보호지구만치는 항공법에서 따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쪽입니다. 취락지구. 또 그렇습니다. 취락지구. 취락지구 가운데에서 이제 자연 취락지구. 요 자연 취락지구는 보시면 원래 시골 농촌 마을에 제한 많이 받지만 자연 취락지구는 제한을 많이 풀어줍니다.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보시면 바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쭉 나옵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자, 102페이지 왼쪽 밑에부터 오른쪽 쭉 이어서 박스 쫙 보이죠? 저 시골 농촌 마을이라 할지라도 제한 받는 지역인데 요 자연 취락지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또 이것도 나왔다 해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 취락지구는 행위자는 완화하는 곳이다. 그래서 따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법에 책이 있으면 다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즉 뭡니까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해준다. 따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취락지구는 그 장소가 농림지역이든 또요 자연보전지역이든 묻지 않고 자연취락지구는 여기 박스 나와 있는 여기 법에서 따로 정해준 여기에 맞춰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단 집단취락지구는요 그린벨트 안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요. 그 개발제한구역은요 개발제한구역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또 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이 법에 따라서 그 지역의 제한이 결정된다.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서 따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취락지구.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발진영지구. 참, 이것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 개발진영지구는요, 아주 많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어딥니까? 102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박스에서 102페이지 넘어가는 박스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필요 없고요. 근데 개발지형지구는 대부분 다 보시면 특별한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법에서 해당 그 장소에 개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개발 계획에 따른다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제한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지형지구는 대폭적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인데 풀어주는 그 내용들은요. 다른 법에서 따라서 나오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따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방화지구에서는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 법조항만 해서 건축부에서 일부 제한을 하는 사항이 있다. 건축부에서 따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다 기본 원칙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몇 가지 용도 지구들은 또 따로 제한하더라. 이것도 한 파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편에 보시면 103페이지 오른쪽에 박스 밑에 보시면 방갈로 3번에 리모델링 할 때 건축 제한 완화 특례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많은 것 중에서요. 아까 저희가 경미특 하니까 경미특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미고입니다. 경미특은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런데 경미고 나오면요. 고도지구 안에서, 경관지구 안에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들 리모델링 할 때에는요. 요 고도 높이 제한과 경관 제한과 미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경미특은 세분할 수 있다. 그런데 경미고는 리모델링 할 때 그 제한들 완화할 수 있다 해서 경미고 리모델링 완화, 경미특 세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방갈로 4번 보시면 방제지구안에서 특례랍니다. 우리가 보시면 다음에 배우시는데요. 우리가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건축물 1층의 필로티에 대해서 다들 청수 제한할 때 청수에서 제외해준다고 아시는데 아닙니다. 필로티는 청수 제한할 때 1층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운데에서 다 가구나 다 세대 또는요 아파트 건립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제외해준다. 저거 지금 배우십니다. 그때 보시고요. 필로티입니다. 근데 방제지구 안에서 나오는 건축물들 필로티는요 건물 종류, 불문 전부 다 청수에서 제외해준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방제지구 안에서 건축물들 1층 필로티를 설치하면 청수에서 다 제외해주겠다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지구였습니다. 필요할 때 정해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한 문제 항상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었으니까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